안녕하세요. 진용은 사랑입니다의 진용 애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진용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에 있던 진용덱들은 막 계속 레시피를 제가 개선한 거라서 레시피가 일정치 않아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최신 레시피를 여기다 올려보려고 합니다. 진용덱이 어떤 덱이냐라고 소개를 하자면 딱 세 개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함떡, 두 번째 초보자용, 세 번째 싸다. 오케이, 저렴한 덱. 네, 솔직히 세간의 이미지도 다 비슷하죠. 솔직히 이게 에드리치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에드리치 하위원 막 같은 걸로 욕을 많이 먹는데, 솔직히 네, 좀 더 늘었으면 합니다. 진용 유저. 네, 일단 서로는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덱 레시피 소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몬스터입니다. 진영권사 다이너마이트 K입니다. 이 카드가 참 중요한 게 덱에서 진영 함정 카드를 패력 가져거나 발동해요. 상대가 마법 함정 몬스터를 발동하면 한 턴에 한 번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 카드는 명턴제가 아니라서 두 장 있으면 두 번 발동 가능하고 세 장 있으면 세 번이 발동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막 제 거 이거 하나 막았다고 막 이거 하나 맞겠다 우라타 발동하면 그걸 체인해서 이거 또 한 마리가 또 함정카드 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일단 다이아마트 K. 자, 두 번째는 이그니스 진용전사 이그니스 시타입니다. 이그니스 시타는 아까 그 다이너마이트 K랑 비슷한 효과인데, 이 카드는 진용 마법 함정 카드 아니 마법 카드를 패로 가져오거나 발동을 합니다. 솔직히 얘가 얘보다 약간 우선순위 그 뽑는 우선순위가 낮은 게, 얘가 타점이 낮고 그런 다음에 마법 카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왜냐면 진용 함정 카드는 막 한 대 공격력 전부 다 반쪽으로 깎고 막 이러는데, 마법 카드는 패로 약간 조건부로 드로우를 하거나 혹은 묘지에서 세 장을 대고 되돌린다든가 뭐 그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포팅 카드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차선으로 선택되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자, 세 번째 몬스터는 진용도사 마제스티. M 뭐냐 이거. 네, 메이든입니다. 네, 진용도사 마제스티 M이라고 많이 불러서 메이든이라고 불리는 거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이 카드는 상대가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시 얘네들이랑 비슷하게 거기에 체인해서 몬스터를 서치해옵니다. 그러니까 진영 몬스터를 서치해오죠. 근데 이 카드가 뭐랄까, 몬스터만 서치해오면 제가 뭐 마법 함정 카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이 카드보다 우선순위가 더욱 낮아서 한 장밖에 채용 안 합니다. 일단 제가 몬스터가 너무 적어진 거 우려해서 사이드도 한 장 채용하긴 했는데요. 뭐 그다지 많이 넣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 장은 꼭 투입해야 돼요. 몬스터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마법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법 카드 진영보왕의 사도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던 그 묘지에서 세 장을 돌리는 건데, 진영 카드 세 장 돌립니다. 이게 이름이 중복돼도 상관없이 그냥 세 장을 돌려가지고 원드를 받는 카드고요. 이 카드가 묘지에 진용 카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진용 카드가 있으면 아들의 벌뿐만 아니라 자원을 다시 대고 되돌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제가 부스팅이 너무 없어가지고 욕탐 같은 걸 채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게 두 장이 다 갈려버리면 제가 덱을 계속 여기다 순환을 못 해가지고 제가 덱 파괴로 지거나 혹은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는 등, 이 카드가 그 게임이 짧게 끝나면 별로 중요한 카드는 아닌데 막 게임이 길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진용의 계승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가 어 상대한테 막 뭔가 막 영향 끼친 그런 카드는 아니고, 뭐 마법 카드는 다 똑같지만 영향 끼치는 카드는 아니고, 이 턴 묘지로 간 진용 카드 종류 하나당 원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용의 계승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K랑 사도 이렇게 마법 카드, 몬스터 카드 이렇게 한 장씩 갔으면 제가 이 턴 두 장을 드로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종류 수만큼, 묘지로 간 종류 수만큼 드로우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얘를 몬스터 한 장 잡히고 릴리스할 수 있는 카드가 얘밖에 없으면 얘를 릴리스해야 돼가지고 뭐 드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얘는 약간 뭐라고 할까, 드로를 버는 카드라기보다는 약간 재물로 바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용 마법 카드들은
있었거나 한번 눌러주는 공통 효과가 있고,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면, 그러니까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지면 상대나 자신 필드에 있는 마함 한 장을 부술 수 있는 카드 공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묘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자, 그 다음은 드라곤 이팅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카드죠. 이 카드가 굉장히 사기적인 게 패나 필드에서, 그러니까 패나 필드예요. 이게 그냥 필드만 아니고 패나 필드에서 카드 한 장을 파괴하고, 뮤즈면에다 파괴하고, 그다음에 진용 카드 한 장을 아무거나 서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한해 먹은 상태죠. 솔직히 검은가를 죽였으면 이건 준전을 풀어줘야 돼, 나쁜 새끼. 어쨌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서치를 위한 카드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딱 받은대요. 코징부터 받고 봐요. 솔직히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제외시켜버려. 라이스테이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약간 덜 중요한 막 좀 더 중요한 효과긴 하지만, 여기 공수를 300 올리고 그다음에 전투 대상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진용 몬스터들한테. 가져 이게 가끔씩 굉장히 상대한테 그러니까 상대 몬스터한테 굉장히 막 짜증나게 작용되는 게, 공격 4천짜리로 때렸는데 애가 안 죽어요. 그러면 다음 턴에 육식으로 쫙 하고서 다시 공격한단 말이에요. 다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게임 던집니다. 자, 그 다음 생명 단축의 패입니다. 네, 진짜 진용의 대표적인 부스팅 카드죠. 그래서 생단 진용도 있잖아요. 이거 일명 생단패인데, 자신의 패가 3장이 되도록 들어가게 하는 카드입니다. 대신 이 카드가 디메리트가 있는 게, 이걸 발동한 턴에 상대가 입는 데미지는 전부 제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엔드 페이지에 패를 전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드로우를 해서 그 패를 보충해 가지고 필드를 보완하는데 실패했다 하면, 잘못하면 제 패만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약간 좀 나은 점이, 다른 카드보다 이게 상대가 받는 데미지가 0이라는 게 유언 효과가 아니라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준 다음에 얘를 발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스팅 카드였고요. 자, 그 다음은 금지령입니다. 자, 금지령은 왜 넣었냐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엘드리치 대책으로 넣은 겁니다. 엘드리치가 황금경 엘드리치가 없으면 함정 카드도 전부 다 그냥 몬스터를 소환하는 그냥 그런 함정 카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황금경 엘드리치를 지정하고 상대를 완전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드리치 상대 안 하면 소용없으면 그냥 사이드로 빼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 함덕대들이 가장 뼈아픈 게 해피를 맞는 거잖아요. 라스톤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걸로 보통 해피를 지정합니다. 첫 턴에 만약에 이게 잡히면, 혹은 우라라 같은 걸 이걸 해가지고 제가 필드를 이렇게 구축하는데 방해가 없게끔 하죠. 자, 그럼 그 다음은 테라포밍입니다. 이건 왜 넣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욕탐, 욕탐입니다. 욕망과 사물의 항아리. 이 카드 부스팅 카드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가급적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얘가 되게 열정을 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 카드가, 이거 진용도 중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싹 다 갈려버리거나, 혹은 몬스터가 막 다 갈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다 갈려가지고 몬스터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패가 너무 없고 상대를 깨기가 힘들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 때문에 덱 사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욕겸입니다. 특수 소환을 안 하는 덱에서 대표적으로 아들을 벌 때 사용하는 카드죠. 어, 가끔씩 패 몬스터가 안 잡혔을 때 얘로 구사일생하곤 합니다. 얘가 3장 딱 까면 꼭 몬스터가 하나씩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운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가끔씩 전황을 조금 나아지게 해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함정 카드군요. 자, 함정 카드 첫 번째는 소울 드레인입니다. 이 카드가 묘지나 제외되어 있는 몬스터가 발동을 못하게 해요. 요즘 막 묘지나 제외존에서 몬스터 효과를 쓰는 카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대책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한 장을 사이드에 넣고 한 장을 메인에 넣을 생각이었는데, 이게 의외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한 장만 넣었습니다. 일단 혹시 한 장 더 구하면 사이드에 넣을 생각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스킬 드레인입니다. 이거 진짜 한투덱의 희망이죠.
네, 엘드리치를 좀 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저거 좀 제한 좀 먹여라 그러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 진짜 어쨌든 어, 스킬 드레인입니다. 필드에 있는 그 1000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필드에 있는 모든 몬스터 효과를 무효로 하죠.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게 좋긴 한데 제 몬스터도 막혀가지고 약간 조금 불편합니다. 얘가 발동되어 있으면. 그래서 가끔씩 얘를 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 오긴 해요. 아니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오긴 해요. 그렇게 스킬 드레인이었고요. 그 다음은 왕궁의 칙명입니다. 왕궁의 칙명은 뭐 왜 넣은지 다들 아시겠죠? 해피 대 그러니까 다른 막 상대 마법 카드 같은 걸 전개 같은 걸 방해하려고 넣었다기보다는 얘는 거의 다 해피나 라스톤 피하려고 넣는 겁니다. 그 솔직히 함덕이 제일 무서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피나 라스톰으로 제 마법 함정이 다 싹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법 카드 대책 그런 거 많이 넣었습니다. 왕궁의 칙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진용황의 부활입니다. 아, 드디어 진용 함정 카드 나왔군요. 진용 함정 카드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카드가 필드에서 묘지로 갔을 때 상대 필드나 자신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파괴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파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상대 메인 페이지에 어드벤 소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활 같은 경우에는 3턴에 한번 그 묘지에서 진용 몬스터를 수입해서 특수 소환하는데요. 얘가 참 불편한 점이 묘지에서 살리는데 수입 표시로 살려요. 그래가지고 진용 몬스터들 보면은 이렇게 수명이 다 닿거든요. 1200, 1000, 그다음에 1500 이렇게 해가지고 수명이 참 낮아요. 그래가지고 얘로 나와봤자 그 가끔씩 일회적인 벽이 될 뿐이어서 보통 상대 엔드 페이지에 발동해가지고 살린 다음에 제 턴 와서 공격 표시로 돌리고 상대 때릴 때 사용합니다. 뭐 솔직히 벽으로 쓸 때가 더 많긴 해요. 자, 그럼 다음 그 다음이 센소만별입니다. 이 카드 요즘 많이 쓰나요? 저희 매장에서는 이거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이 카드가 필드에 같은 종족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인데 이게 요즘 그 종족이 통일되어 있는 덱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유용합니다. 근데 진영도 지금 한정적으로 전부 다 통일이 돼 있어가지고 뭐 좀 제가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긴 하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필드에 딱 진용 몬스터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솔직히 걔가 다 해줘요. 그 권사 하나가 나와 있고 막 필드에 막 삼덕 같은 거 다 깔려 있으면 막 거의 다 대부분의 게임은 다 제가 이겼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센서만별이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한 게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몬스터의 추가 소환을 못 해가지고 못 끝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얘는 상대를 방해하고 제 필드를 유리하게 만들기 좋긴 하지만 약간 게임을 좀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렇게 센서만별이었고요. 이거 한 장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래. 그 다음은 변트 스페이스입니다. 유명하죠. 특수환을 막아줘요. 네, 끝. 솔직히 이거 이외에 말할 게 없어요. 특수환을 막아줍니다. 끝. 자, 그 다음은 진용의 묵시록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공격력 수비력, 몬스터 공격력 수비력을 전부 다 반띵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돼요. 얘가 파괴돼도 풀리지 않고, 상대가 엔드를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 막 공격 4천짜리 나와가지고 막 우우거리고 있는데, 얘로 공격 반띵 딱 해주면 2천짜리가 막 필드에서 그냥 서 있어요. 진영들이 다 세게 부수죠. 그래가지고 얘 효과가 필드에 있는 이 카드 이외에 진용 카드 한 장 파괴하고 상대 필드에 있는 모든 몬스터의 공격력 수비력을 절반으로 한다인데 어 이게 참 난감한 게 이게 진짜 그 진용의 부족한 타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카드인데 막 뭐였지? 시그마였나? 그거 뭐 있잖아요. 그 참기 레벨 12짜리 그 싱크로 몬스터 참기같이 막 효과를 받지 않는다 같은 녀석들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가지고 타점으로 막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진짜 묵시록이었고요. 다음은 제왕의 용격입니다. 제가 쓴 덱이 생단진용이 아니라 제왕진용으로 불리는 이유인데 이게 제왕의 용격이 참 좋은 게 제가 엑스타 덱을 못 쓰고 그런 다음에 필드에 어둠의 소환한 몬스터가 있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필드에 얻으면 소환한 몬스터는 이 카드의 효과로 효과가 무효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진용 몬스터는 이 효과를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 무효가 안 되고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만 막 상대 막 특수 같은 걸 할 테니까 그런 몬스터들만 효과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서 막 함정 카드 발동하고 막 그러면서 막 꿀 빨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쭉쭉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참 네,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카드입니다. 제가 이걸 엑스트라 덱을 희생하고 넣었거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이네요. 신의 심판입니다.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해피나 라스톤 대책이고요. 가끔씩 다른 데 쓸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카드는 거의 다 해피 때문에 넣은 겁니다. 자, 메인 덱 소개는 끝났고요. 다음은 사이드입니다. 아,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는 금지랑입니다. 아까 소개 드렸죠? 이 카드는 뭐 라스톤 같은 거 대책인데 뭐 상대가 어떤 덱인지 알고 키카드가 딱 정해지는 덱이다. 그럼 이 카드를 추가 투입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금지형을 사이드 한 장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진지한 영역입니다. 이걸 원래 메인에 투입했었는데 이게 필마보이다 보니까 릴리스를 못해서 제가 패가 말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 카드를 발동하려면 저기 드라곤이 딜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드라곤이 딜을 희생하면 제가 다음 턴 후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손도 발도 못 쓰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얘는 사이드에 빼놓고 상대가 에스타 덱을 막 주로 활용하는 그런 덱이다. 그럼 넣으려고 합니다. 다시 메인 덱. 그다음 해피 깃털입니다. 네, 제가 함떡이라고 해서 상대가 함떡이 아닐 뭐 그런 법칙은 없죠. 그래가지고 해피 깃털을 넣었습니다. 일단 진영 함정 카드들이 상대 함정 카드 마법 카드를 전부 다 부숴주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봉향입니다. 이 카드를 왜 넣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펜듈럼 때문입니다. 왜냐면 펜듈럼은 마법 카드 취급이 돼가지고 스킬들이는 안 먹어요. 몬스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뭐 자독의 마을사 같은 막 파괴 효과 같은 짜증난 효과가 많죠. 그래가지고 그거 발동 못하게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먼 리미터입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생소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이 카드 효과가 한 턴의 특수 소환 일반 소환을 합쳐서 두 번밖에 못하게 하는 효과입니다. 이 카드가 참 좋은 게 이 카드를 발동하기 전에 소환한 것도 카운터가 돼서 상대가 두 장을 소환한 시점에서 발동을 하면 상대 전개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유사 베너티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카드 은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전시합입니다. 네, 옛날에 많이 썼죠. 그 트릭스터 하나 판치 때도 많이 썼죠. 이게 그러니까 필드에 한 종류의 속성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건데 요즘 센서먼벨이 좀 더 잘 먹혀서 일단 사이드 행입니다. 그 다음 엔젤 스태츄 아주룬. 자, 이 카드 그 라이징 보텍스 뜯으신 분들 참 반갑죠. 이 카드가 제가 채용한 이유가 이 카드를 소환하고 이 카드가 효과로 몬스터로서 소환이 된 다음에 이 카드 자신을 릴리스하고서 상대가 특수 소환할 시기에 이 카드 코스트를 릴리스 한 다음에 그걸 무효라고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경고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전투로 파괴하면 그 파괴한 몬스터도 같이 길동모를 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은 대체포입니다. 대체포는 원래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 상대 컨트롤을 빼는 효과는 좋긴 하지만 딱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용은 결국에는 재물을 삼는 것밖에 제가 쓸 용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있잖아요. 그 희망 확률 같은 거 그런 거 막 짜증나면 이걸로 뺏어오려고요. 솔직히 그쪽 희망 확률 무효 효과는 제가 스케일링 같은 거 발동할 때 쓸 때니까 그걸 쓰게 유도한 다음에 대체포로 뺏어오면 뭐 꽤나 좋은 결과죠. 그 다음은 멘탈 드레인입니다. 요즘 진용덱에 드레인 시리즈가 참 많이 쓰이는데 멘탈 드레인은 패에서 몬스터가 발동을 못하게 합니다. 썬더 드래곤이나 혹은 전뇌 같은 덱에서 이게 참 난감하게 하는 그런 카드죠. 제가 실제로 이걸 전뇌 때문에 넣었어요. 제 친구가 전뇌를 쓰거든요. 역겨워라. 그 다음은 레드리프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함떡이라고 해서 상대가 함떡이 아니라는 그런 법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에드리치나 뭐 얼터가이스트 같은 거 대책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상대가 엑스타 덱을
응용하는 덱일 때 진정력을 깔기 위해서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마정동도 같이 넣었었는데 마정동은 딱히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소개드렸던 마제스티 M입니다. 자, 레시피 소개가 끝났고요. 솔직히 진용덱을 굉장히 여러분께 극구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진용덱이 굉장히 싸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요즘 메타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드가 그 무라라 뭐 증지 같은 패트레브의 샘단패 같은 걸로 아들을 벌기 위해서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는 현 메타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 듀얼하는 영상도, 저 듀얼 영상 찍어 올린 것도 많이 봐주세요. 그거 전부 다 제가 이긴 겁니다. 6% 625 모바일로 찍으니까 6%좀 유윈 같은 게 안 뜨더라고요. 6%도 찍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상한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 제발 진용 많이 써주시고 코나미한테 그 진용 거망 좀 풀어달라고 클레임 좀